노트북 살 때 싸다고 덜컥 사셨나요? 1년도 못 쓰고 바꾸셨나요? 이러면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요즘 노트북을 검색하면 추천 영상이 수십 개, 수백 개 되고요. 제품은 한 수백 개, 수천 개 되네요. 심지어 이름이 같은데 가격은 다 다릅니다. 정말 고르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냥 진짜 리뷰 많은 거,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싼 거 아무거나 사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뭘 하시나요? 문서 작업, 영상 시청, 강의 듣기, 웹서핑, 가끔 롤, 이 정도 아닌가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싼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거 사면 1년도 못 씁니다. 왠지 아세요? 나에게 맞는 노트북은 정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복잡한 스펙 전부 몰라도 내용도에서 어디까지 돈을 써야 하는지, 어디서 돈을 아껴야 하는지, 돈값 하는 노트북을 고르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비싸게 사는 일은 정말 없으실 겁니다. 노트북 구매 예정이거나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하기로 카카오톡으로 본인이나 지인에게 저장해 두세요. 자,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품 보기 전에 가격 범위부터 먼저 끊어 놓으세요. 저도 쿠팡이나 네이버에 제품을 찾을 때 일단 가격 범위부터 걸어 놓습니다. 봐야 할 제품은 확 줄어들고 예산 올라가는 건 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 범위부터 자르고 시작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 용도입니다. 인터넷, 한글, 엑셀, 유튜브가 대부분이고 게임은 몇 번 할까 말까 한다? 그러면 저는 사무용으로 봅니다. 반대로 자주 게임을 하고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도 계속한다. 그러면 성능에 돈을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언젠가 할지 모르는 것 말고 실제로 반복해서 할 것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능입니다. 노트북을 처음 보시는 분은 CPU, 램, SSD, GPU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CPU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램은 작업하는 책상, 그리고 SSD는 저장 창고, 그리고 GPU는 그래픽 작업을 전담하는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CPU, 아까 컴퓨터에 내라 했죠. 전체적인 계산과 명령을 처리하고요. 노트북을 찾다 보면 인텔 계열도 있고 AMD, 라이젠 계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많이 보이는 등급이 3, 5, 7, 9이죠. 그리고 세대도 있어요. 11세대, 13세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사무 작업에서는 CPU 세대 하나, 등급 하나 올리는 것보다 뒤에 말씀드릴 램이나 화면, 무게 같은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PU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런 정도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는 램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램은 작업하는 책상이에요. 저는 성능 부분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게 램이라고 생각해요. 책상이 넓으면 인터넷 열어놓고 엑셀도 펴놓고 카카오톡도 펴놓고 유튜브도 펴놓고 여러 작업을 여유롭게 좀 할 수 있는데 책상이 너무 작으면 요거 올려놨다가 치우고 다시 올리고 하느라 버벅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사용에는 16기가면 충분하고요. 게임하고 조금 더 여유있게 사용하고 싶다? 32기가 그 이상도 괜찮고요. 그리고 램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쓰다 보면 조금 생각보다 버벅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추천드려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건 온보드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CPU 등급 하나 올리는 것보다 램을 여유있게 가져가는 걸 더 추천드려요. SSD는 저장 창고입니다. 256기가, 512기가, 1테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크면 좋겠죠. 하지만 이건 다른 스펙보다 조금 후순위에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외장 SSD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나중에 SSD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한데 CPU, 램, 화면, 무게 다 포기하면서 SSD를 1테라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자, 다음은 GPU입니다. 이건 그래픽 담당 직원이라서 GPU는 쉽게 말해서 게임 그래픽, 영상 효과, 3D 작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래픽 담당 직원입니다. 사무용이면 굳이 외장 그래픽은 필요 없고요. 내장 그래픽으로 충분히 잘 됩니다. 비싼 외장 그래픽 넣어봤자 성능을 제대로 사용할 일도 거의 없고요. 무거워지고 가격만 오히려 올라가고 열나고 배터리 사용 시간만 줄어들 수 있고요. 롤처럼 비교적 가벼운 게임은 그냥 내장 그래픽도 충분하고요. 특히 게임용은 쿨링도 성능이에요.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는 게이밍이나 고성능 작업용 노트북이라면 쿨링 구조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게임용은 실제
실제 리뷰에서 발열, 팬소음, 지속 성능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능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복잡하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반 사무용은 CPU는 5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램은 16GB 이상, 그리고 SSD는 256GB 이상, 그리고 GPU는 내장 그래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작업이나 게임용이면 CPU는 i5나 i7급을 중심으로 보고요. 램은 가능하면 32GB 이상 보시면 되고요. SSD는 게임 몇 개 설치할 거라 생각해서 1TB 이상 추천드립니다. GPU는 RTX 50 시리즈부터 보시면 되고요. 쿨링 구조는 필수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컴퓨터에 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노트북, 휴대용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매 순간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화면. 저는 화면 진짜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트북은 화면을 따로 바꿀 수 없고 노트북을 켜는 순간부터 끄는 순간까지 계속 보고 있어야 하니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 크기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시간이 긴가, 펼쳐놓고 사용하는 시간이 긴가, 매일 지하철 타고 학교 강의실 옮겨 다니고 카페에서 쓰고 계속 가방에 넣었다 뺐다 한다? 저라면 14인치급으로 봅니다. 반대로 차로 출퇴근하고 회사나 집에 한번 펼쳐서 몇 시간 사용한다? 저라면 15에서 16인치 보고요. 화면이 큰 건 진짜 체감이 바로 됩니다. 특히 사무용이라면 CPU가 조금 더 빠른 건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숫자 패드를 매일 쓰는 사람한테 숫자 패드 없는 건 매일 불편합니다. 이런 게 제가 말하는 체감되는 곳에 돈을 쓰라는 겁니다. 화면 크기만 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해상도도 있고 밝기, 색 표현, 주사율도 있습니다. 일반 사무용이라면 최고 해상도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오히려 화면이 너무 어둡지 않은지, 글씨 보기 편한지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한다면 색 표현을 봐야 되고요. 게임을 한다면 주사율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결국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제일 좋은 화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작업에 좋은 화면을 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휴대성. 휴대용 컴퓨터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벼운 제품을 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들고 다니냐 이거거든요. 자주 들고 다닌다 그러면 저는 무게랑 배터리에 돈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300g, 400g 차이가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가방에 놓고 다니면 진짜 체감이 계속되거든요. 집이나 회사 책상에 거의 놓고 쓰거나 게임용이라 이동이 많지 않다? 그런 분들은 굳이 가볍다는 이유로 몇십만 원 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성능, 화면, 쿨링 이런 데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무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배터리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본체는 가벼운데 배터리가 짧아서 불안하다면 외근이나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본체 무게뿐만 아니라 실사용 배터리 시간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성도 결국 사용 환경에 맞춰서 돈을 써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여섯 번째, 사용성. 그 다음은 스펙표만 보다 보면 놓치는 것들입니다. 키보드, 숫자 패드, 방향키, 터치패드, USB, HDM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거 잘못 사면 매일 불편합니다. 엑셀 작업 많이 하는데 숫자 패드가 없고 프레젠테이션 자주 하는데 HDMI가 없다. 요즘 HDMI 누가 써 하시겠지만 직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많이 쓰는데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결국 외장 키보드, 허브, 리더기 하나씩 더 사서 들고 다녀야 합니다. 노트북 구매할 때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본체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 AS입니다.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AS도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삼성이나 LG 노트북이 비슷한 성능의 다른 제품보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 비싼 경우 있죠?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그 정도 돈은 더 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괜히 삼성, LG가 비싼 게 아닙니다. 서비스 센터 많고 문제가 생기면 가지고 가서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잘 모르면 이게 적정 수리비인지 무엇이 고장났는지 견적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주변에서도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수리비로 43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를 잘 모르고 그냥 서비스 센터 가서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삼성이나 LG처럼 AS 편한 제품에 돈을 쓰는 거
전혀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범위를 자르고 내가 사용하는 실제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를 돌릴 수 있는 GPU, 램, SSD, GPU 기준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화면, 무게, 배터리, 키보드, 포트, AS까지 나에게 좋은 노트북을 정확히 고를 수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비싼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댓글이나 고정 댓글 맨 밑에 카카오 채널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같이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산다면 어떤 제품을 살지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만 추천드릴게요. 돈을 아끼는 사무용은 레노버 아이패드 슬림 3 15.3인치입니다. 현재 가격은 69만원대고요. 이 제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필요한 성능까지만 사고 굳이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지 말자, 여기에 가장 잘 맞는 제품입니다. 라이젠 5급 CPU에 램은 16기가, 일반적인 사무용에는 충분하고요. 화면도 15.3인치라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별히 엄청 가볍거나 화면이 엄청 좋거나 AS가 엄청 편하거나 그런 프리미엄에 돈을 쓴 제품은 아닙니다. 대신 사무용으로 필요한 것들을 갖추면서 가격을 낮춘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 거의 집이나 회사에서 쓰고 인터넷이랑 문서 작업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굳이 저는 더 가지 않고 이런 제품으로 돈을 아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일 학교나 회사에 들고 다닌다? 그러면 저는 다음 제품에 돈을 더 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LG 그램 14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25만원대고요. 그램은 알다시피 대표적인 초경량 노트북이죠. 단순히 가벼워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무게가 1.12kg이고요. 일반적인 노트북하고 비교했을 때 300에서 500g 차이를 가방을 들고 나올 때 계속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볍기만 하고 배터리가 짧으면 의미가 없겠죠. 72W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휴대성을 제대로 챙긴 제품이고요. 화면도 그냥 14인치 작은 화면이 아닙니다. 16대 10 비율 WUXGA 해상도의 안티글레어 IPS 패널에 PCI P3 99%를 지원하고요. 14인치라 휴대하기도 편하고 세로 공간은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할 때 좋고, 색 표현도 괜찮아서 간단한 사진이나 영상 작업까지 하기 좋습니다. CPU도 코울트라 5, 램 16기가 들어가 있어서 문서 작업이나 일반적인 용무로 쓰기에도 충분하고 롤까지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LG 제품이다 보니까 AS까지 편합니다. 가볍다 하나가 아니라 무게, 배터리, 화면, 성능, AS까지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챙긴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제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휴대하기 너무 좋고요. AS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뭐 CPU 뭐 좋고 GPU 뭐 좋고 이런 거보다 이쪽에 돈을 더 쓸 것 같아요. 대신 거의 집이나 사무실 책상에 놓고 쓴다? 그러면 굳이 그램까지 살 필요도 없고요. 그램의 가장 큰 장점인 휴대성에 돈을 쓰고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세 번째 제품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큰 화면과 AS가 중요하다면 삼성 갤럭시북 5 기본형입니다. 현재 가격은 130만원대고요. 일단 갤럭시 폰이랑 연동해서 쓰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왜 6가 아니라 5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성능 솔직히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5가 유리하고, 특히 화면 5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6는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 들어갔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색 표현이 너무 안 좋거든요. RTSC 45%가 들어가 있어서 빨간색이 정말 주황색으로 보여요. 이거 진짜예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RGB 100%의 400니트인 갤럭시북 5를 가져왔습니다. 갤럭시 생태계와 AS까지 생각하신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갤럭시 폰을 쓴다면 한 번은 써보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은 게임이나 영상 편집 고성능 제품입니다. HP 오멘 RTX 5060 48기가 제품입니다. 라이젠 9 최상급의 쿨링도 좋고 SSD 1TB 괜찮고요. 램은 48기가로 지금 가격에 정말 좋은데요. 32기가랑 차이가 크게 없어서 이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말 그대로 노트북 성능의 끝을 챙겨왔으니까 노트북으로 게임이나 작업을 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4가지 제품을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사무용으로 쓴다. 레노버 아이패드 슬림 3 보시면 되고요. 매일 들고 다니고 밖에서 자주 쓴다. LG 그램 14 보시면 되고요. 책상에 오래 놓고 쓰면서 갤럭시 생태계와 큰 화면 AS가 중요하다. 그럼 갤럭시북 5 추천드리고요. 게임과 영상 편집처럼 성능이 중요하다 하면 HP 오멘 RTX 5060 램 48기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내 제품이 누가 더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다른 겁니다. 레노버는 가격, 그램은 휴대성, 배터리, 화면, 갤럭시북 5는 큰화면 사용성 AS, 그리고 오메는 성능, 쿨링. 결국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 돈이 제대로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노트북을 잘 산다는 건 무조건 비싼 거, CPU 숫자 높은 거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성능을 확실히 맞추고 그 이상부터는 내가 매일 체감되는 곳에 돈을 쓰는 것. 저는 이게 노트북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매 전에 마지막 최저가 확인은 이끼어입니다.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